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덕분에 새해에도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도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사토크 2호 공감 2020년 첫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매일신문 이주영 기자가 제 옆을 지켜주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도 바뀌었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이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시사토크 2호 공감 막내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한 살이라도 어린 만큼 올해도 더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지역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사토크 2호 공감이 올해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대신에 경북일보 배준수 기자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티브로드 시청자분들과는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일보의 배준수 기자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사토크 2호 공감 2020년 첫 번째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 결정입니다. 최근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로 달서구 옛 두루정수장터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지로 달서구를 선점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값 때문이었습니다. 땅값이 그야말로 영원이었습니다. 후보지의 99.9%가 대구지 소유 필지로 6천여만 원을 제외하면은 토지 매입비가 거의 안 든다. 신청사가 옮기게 된다면 또 발전 축이 서남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대구 부동산 업계는 벌써부터 달서구 일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실제 시청 이전지 발표 이후에 달서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또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는 이렇게 문의가 늘어나기도. 네,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가 달서구 옛 두루정수장터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달서구 주민들에게는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겠고요. 경합을 벌였던 탈락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먼저 두 분 기자께 이번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배 기자. 이번 달서구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네, 저는 그 경북도청터 인근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부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본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또 막상 그 이전지 결정이 나니까 두류정수장 부지도 그 장점이 매우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니다가 끝으로는 좀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네, 그죠? 네. 네. 이 기자는 어땠습니까? 네, 저도 사실 중구청을 출입을 하면서 워낙 이제 신청사 현위치 고수 구호를 듣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중구청 출입 기자도 이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막상 달서구로 이제 결정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역시나 이제 근데 메리트가 또 그 후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보니까 또 메리트가 많았던 지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제에서 우리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2일이었죠, 그죠? 시민 참여자 등의 평가를 통해서 신청사 이전지로 달서구를 선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그 15년을 끌어온 신청사 입지가 마침내 결정이 됐습니다. 대구시의 100년 대계가 그 두류동 옛 정수장 부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달서구는 1000점 만점에 648.59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네, 뭐 신청사 이전지는 15년 전부터 하자 말자 말들이 많았는데 네. 어떤 시장도 어떤 정치인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기자, 다른 경쟁 지역은 몇 점을 받았습니까? 네, 이번 신청사 후보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구와 이제 북구에 있는 옛 경북도청, 네. 또 달성군의 화원읍이었는데요. 평가 점수는 달서구를 이어서 북구가 628.42점, 또 중구가 615.27점, 달성군이 552.51점 순이었습니다. 네, 이번 신청사 유치에는 시민의 손으로 직접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결정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입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시민 참여단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부터
그 2박 3일간의 그 합숙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무작위로 표집한 시민참여단은 대구 시민 232명, 전문가 10명, 시민단체 8명 등 모두 25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연령대도 다양했다고 하죠? 네, 20살부터 85세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대구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임명장은 시민참여단 중에서 최연소 참가자인 손지우 씨가 대표로 받기도 했는데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학교 새내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시민참여단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에 이제 모여서 이제 합숙 장소인 동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 호스텔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네네. 그 당시 이제 버스에 탑승을 해보니 와, 이게 웃음기는 싹 가시고 긴장감이 엄청나게 서로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처음 봤을 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2박 3일간 그야말로 수기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신청사 입지를 결정했습니다. 첫날에는 그 현장 답사, 둘째 날에는 7개 그 신청사 평가 항목에 대한 토의도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그 후보지에 대한 평가 점수, 그래서 항목당 1점에서 최고 10점까지 따로 매겼고, 전문가 가중치 그리고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 등을 대해서 최종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네, 현장 답사도 하고 또 격렬한 토의도 거치면서 이 시민 참여단들이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로 시청사 이전지 결정을 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땅값 때문이었습니다. 땅값이 그야말로 영원이었습니다. 대구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그리고 두류공원을 내세운 토지 적합성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 최대 30점에 달하는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은 애초 우려와 달리 그 입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감점을 반영하지 않은 순위에서도 두류정수정 부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결과 발표 전에 이제 관심을 끌었던 이 가중치도 전문가 60여 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평균값을 낸 순이었었는데요. 이 가중치는 균형 발전이 가장 많이 이제 가중치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됐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입니다. 또 상징성이 있었고요. 접근성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접근의 편리성, 말 그대로 편리함과 또 중심성, 얼마나 이 위치가 중심적이냐. 대구의 중심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네. 그 점이었고 그 뒤로는 토지 적합성이 이제 뒤를 따랐습니다. 네. 이 토지 적합성도 물리적 환경 수준과 또 환경 및 주변 경관 수준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기자 말한 가중치를 반영한 항목별 이제 최종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달서구는 그 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뜻하는 경제성, 아까 말했던 물리적 환경 수준과 환경 및 경관 수준이 포함되는 토지 적합성 2개 분야 포함해서 모두 3개 분야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네. 또 접근의 편리성과 중심성이라는 그 접근성 2개 분야에서 2위, 그리고 상징성, 균형 발전 2개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7개 항목 전체에 걸쳐서 두루 그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달서구청은 이제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현장 답사나 평가 자료 발표 당시에도 이 경제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는데요. 후보지의 99.9%가 대구지 소유 필지로 6천여만 원을 제외하면은 토지 매입비가 거의 안 든다. 6천만 원 했으면 그 땅을 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개발 비용의 적절성을 갖췄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해 왔었습니다. 네. 달서구가 선정이 된 거는 토지 적합성 분야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달서구는 그 두류 공원을 그 강점으로 내세운 토지 적합성 분야에서도 다른 후보지를 압도했습니다. 후보지 반경 내 공원 면적이 가장 크고 그 지역의 대표 공원으로 불리는 두류공원이 있어서 이 대구의 공원 녹지 정책과도 그 맞물린 숲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참여단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그 두류정수정 부지는 일조가 좋은 그 남서향의 그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의 부지이면서도 또 평지에 가까워서 개발이 쉽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데이터가 낙동강에서부터 원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배관에도 유지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한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두류 정수장터가 이제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대중교통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3개 역이 그 인근을 지나가고 있고 2호선은 감삼역이 바로 앞에 감삼역 바로 있고요. 이제 네네. 예, 앞에 얼마 안 떨어진 있고. 곳에는 네, 맞습니다. 1호선
서부 정류장역 있습니다. 또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39개가 이제 입지에 있어서 뭐 지리적, 인구적 중심지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이 접근성 분야 우위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청사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이 시청역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여담이지만 현재 대구시에는 시청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철도 역사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감삼역이 시청역으로 바뀐다면 대구시는 서울, 대전, 부산에 이어서 전국에서 4번째로 시청역을 가지게 되는 도시가 됩니다. 유명한 대중가요 노래 제목도 기억이 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대구시는 올해부터 그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그 실시 설계 또 공사 입찰 계약을 거쳐서 2022년 공사에 들어가서 3년 뒤인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우리 대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 권한을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 수준의 민간 협치라고 좋게 세웠습니다. 네, 이전지 결정 당시에 달서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죠?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당시에는 뭐 큰 대형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게 되었고 거리 현수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가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훈훈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신청사 발표가 지난해 12월 23일 날 22일 날이었고, 그러니까 하루 지난 다음에 23일 날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네. 이태훈 이제 달서구청장이 구청으로 출근을 하는데 구청 전 직원이 구청에 모여서 이제 구청장에게 꽃다발을 증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깜짝 행사였었는데 네. 뭐 달서구청은 뭐 이것만 봐도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뭐 화기애애했을지가 예상이 되는데요. 달서구청은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과 간변단체 또 직원들을 다 모은 이렇게 뭐 축하 행사 또 열었었고 또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이렇게 신청사 건립식이 어떻게 또 진행돼야 된다라는 주제로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일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간절히 바라왔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해서 내일처럼 나서준 60만 구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롭게 건립하는 신청사가 250만 시민의 그 자부심을 높이고 또 미래 빛나는 희망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대구 발전이 사실 수성구 그리고 동구 이 동쪽에서 주로 발전이 돼서 신청사가 이제 두류 정수 상태로 옮기게 된다면 또 발전 축이 약간 서쪽, 약간 서남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대구 부동산 업계는 벌써부터 그 달서구 일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청 이전이 기존에는 그 중구를 중심으로 동쪽에 치우쳤다면 네네. 이제 이 지역 부동산 시장 열기가 서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계기가 될 대형 호재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재요. 네. 호재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시청 이전지 발표 이후에 달서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와 또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는 이렇게 문의가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달서구 감삼 내거리 인근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시청 이전 소식이 나오면서 이전지 주변에 대한 문의가 이렇게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두류공원 주변의 개발 기대 심리도 커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정 내거리 부근에는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우선은 그 교통 여건과 그 주거 환경 개선이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청 이전터와 가까운 두류삼동 그리고 감삼역 주변은 물론 두류 내거리에서부터 죽전 내거리 일대까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 역세권 개발 사업과 대구 산업선 건설 사업 그리고 또 대구권 광역철도 조성 사업 등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동안 낙후한 서남부 지역 교통 여건이 크게 나아지고 또 시청 이전에 따른 도로망, 주택가 환경 개선까지 맞물리면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두류정류장터 동쪽으로 보면 그 주택가가 모두 이제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대형 호재가 몰리면은 그 틈을 타서 반드시 이렇게 투기 세력들도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구시도 이에 대한 예의주시를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이 시작되는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터 주변 공간 개발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난개발을 막고 또 도로 확장 등 교통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터 주변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토지 투기나 토지 가격 급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최장 5년까지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또 정식 계약 전에 그 가계약서를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와 함께 구군에 미리 제출해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네, 대구시는 이렇게 신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500에서 700m 이내가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터 노후 주택가에 대해서 뭐 오피스텔이나 뭐 다가구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막거나 또 교통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시설들을 세울 수 있지 못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이제 방침인데요. 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지 이게 뭐 실수요 목적의 토지 거래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네. 것이라고 네. 안심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애정지 주변에 난개발을 막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네, 대구시에서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신청사 이제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신 다른 탈락 지역 구군의 상황도 좀 봐야 되겠는데 생각보다는 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또 탈락 지역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래도 좀 조용하지만 내심 좀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탈락한 단체장들이 뭐 그대로 결과를 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고무적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워낙에 과열이 됐었으니까 그죠? 가장 앞서 나갔었던 김문호 달성 군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아쉽지만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내세웠던 그 명당 하원 후보지는 달성과 대구를 위해서 더 크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른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구청 출입하는 이 기자 중구 분위기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중구와 북구도 이제 즉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또 고생해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중구청은 이제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류규하 중구청장, 이제 또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도 발표 당일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허탈감을 감추지를 못했었는데요. 저는 취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발표 당일날에 이제 이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도 물어보기도 미안할 것 같아요. 물어보기도 미안했고 또 본인들도 너무 당황하고 막 허탈해하고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사실 인터뷰가 진행되지도 못할 정도로 조금 실망감이 컸었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는 발표 당시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중구에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도청 자리가 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소문이 돌았던 것이 워낙에 또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탈락으로 인한 충격파는 다들 좀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탈락 지역에 있는 예정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속내는 다 다를 것 같은데. 대구시가 탈락 지역에 대해서 어떤 선물 꾸러미를 제공할지 이것도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애초에 그 탈락 지역에 선물 꾸러미는 없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없다. 그런데 이제 탈락한 구군들은 그 빠르게 실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도로 신청사 시대가 개막하면서 그 동인동에 있는 기존 시청 본관 그리고 북구 경북도청 이전터에 있는 시청 별관을 활용한 공간 개발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신청사 유치전에서 탈락한 시청 본관 그리고 별관을 대구 미래를 위한 또 다른 거점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아주 추상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고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네, 네, 네. 네, 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제 유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옛 경북도청터가 12만 3,461제곱미터입니다. 또 중구 동인동에 있는 현재 대구시청 본관이 2만 1,805제곱미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은 규모라고 볼 수는 없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경북도청 이전터는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또 현재 시청 본관 자리는 역사 문화 허브 공간으로 각각 활용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북구청의 발빠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배 기자가 살고 있는 주변 경북도청 옛 경북도청 주변에 경제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요. 뭐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권영진 시장이 그 대구형 실리콘밸리 구사관을 언급하면서 경북도청터가 그 인근의 삼성 창조 캠퍼스 또 경북대학교와 연계해서 방향을 잡아 나아갈 수 있다고 또 추상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수상적으로.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경북도청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행정경제복합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뭐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권 시장은 그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본관에 대해서 대구 역사문화 허브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는데 허브 공간 와닿습니까? 별로 저는 와닿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게 들어설지. 역사문화 허브 공간 조성을 통해서 중구 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고 대구 역사와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고 지역 관광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이에 걸맞은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와닿지는 이쯤 되면 않습니다. 권 시장 귀가 좀 간지럽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발언 때문에 이제 중구청이 발끈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구청이 비판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 기자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배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 문화 허브 공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들어서는 이게 무슨 잘 뜻인지 모르겠어요, 감도 뭔지. 안 잡힐 것 네네. 같은데요. 중구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은 애초에 이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설립될 때부터도 그러니까 중구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구시청이 중구 안에 있는데 왜 이거를 내보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가졌었거든요. 뺏긴다는 느낌이 있을 수 뺏긴다라는 있겠죠. 주장을 네. 계속해 왔었었는데 그러니까 중구청은 이에 대해서 대구시 구상이 솔직히 너무 식상하다. 또 졸속 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고강도 비판을 퍼부었었습니다. 중구청은 권영진 시장의 단순한 입장 표명이라고는 해도 박물관, 뭐 교육원, 시산하기관들을 묶어서 눈으로 보기에도 불편한 개발 방안을 언론에 제시를 하고 또 중구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예. 그러니까 이런 대구시가 치근해 보이기까지 하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마땅히 들어올 만한 게 잘 눈에 띄지 않는 않기 게 사실인 것 때문이겠죠.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국 중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그 시청이 빠져나가면서 그 중구의 원도심이 빠르게 침체하는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유규화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2시에 그 대구시청을 방문해서 권 시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이날 중구청은 대구시의 그 현위치 타당성 사전 검토 없이 추진한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 대한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진솔한 해명 그리고 면밀한 연구 용역을 통한 현재 시청사와 주변 활용 방안을 또 제시해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개발 방안에 중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팔라스역 개발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동구청이 깜짝 출연을 하게 됩니다. 북구청과 동구청이 이제 신경전을 보인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 북구청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때 시청 별관 부지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라고 밝히면서 저희 이제 대구 지역의 공공기관 밀집 지역은 이제 신서혁신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서혁신 도시를 관할하는 동구청이 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었습니다. 동구가 갖고 있는 걸 뺏어오겠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배강식 북구청장의 그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 공공기관 2단계 이전 사업을 이제 올해 3월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어있는 그 경북도청 부지에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옮길 수 있도록 대구시가 우선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사 유치에서 탈락했던 옛 경북도청 부지가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던데 이 시즌2 사업을 통해서 추가 이전을 검토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그 신서 혁신도시를 품은 그 동구에서는 혁신도시가 아직 그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그 이전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이철 동구청장도 그 북구청장의 발언을 보고받은 뒤에 상세한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신서혁신도시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도시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모자라죠. 네. 그래서 이제 신서역 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제 이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입니까? 예, 동구 의원입니다. 아, 동구 예. 구의원입니까? 대구 동구 구의원입니다. 네, 네. 네, 현재도 이제 혁신도시라는 이름 아래에 사실상 유령 도시가 돼가고 있다. 2차 이전 기간마저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꼬집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공공기관들을 모아놔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판에 이 공공기관들을 다 흩어놓아 버린다면은 사실상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자초할 거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직접 돼 있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구청은 표면적으로는 그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 그 시즌2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셈법인 것 같습니다. 네. 동구청 관계자는 그 북구청에 직접 확인해 보니 대구시가 내놓은 대구형 실리콘밸리 개발 방안이 실현되지 못하면 그 대상지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 수준으로 보인다. 그래서 3월에 나올 그 국토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 용역 결과를 보면서 대응 수위를 그때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달성군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달성군 같은 경우는 막강한 화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 LH 분양 홍보관 부지를 예산을 투입해서 사들였고요. 그 부지를 대구시에 기부 체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사 유치를 간절히 바라왔는데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좀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조금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리레이 인터뷰 첫 순서로 그 김문호 군수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우 조용한 그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속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하원의 그 설하리에 그 LH 분양 홍보관 터 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지는 이 부지를 포함해서 20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영역들을 개발해 나가서 네. 이 하원이 대구와 또 달성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서부 CF 터미널 이제 이전이 검토되던 명곡이었나 그죠? 네. 거기 검토가 되기도 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외곽지라는 인식이 강하던 화원을 적극 홍보해서 존재감을 높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네. 달성군은 특히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발하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대구시와 LH 등과 협의해서 나온 이제 기본 계획이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은 또 이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제 군에서 직접 매입을 통해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도 연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 백년 대교를 이끌어갈 신청사 이전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달서구 옛 두루정상 부지가 신청사 이전지로 결정이 됐는데요. 대구 발전의 축이 동쪽에서 서쪽, 서남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의 백년을 이끌어갈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트램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서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구 입장에서 보면 도시철도를 통과시키는 것이 수건 사업이 아닐까. 서구의 꿈, 이 산산조각날 처지의 대구시가 노면 전차로 불리는 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뒤에 4호선이 이제 백지화가 될 우려, 서구를 중심으로 통과하는 기존 4호선 노선의 BC 비율이 낮아서 트램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대구시의 의견이 힘을 잃게 돼버리니까 서구 주민들도 대구시의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4호선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성이 더 좋은 트램으로 바꾸겠다. 노선이 바뀌지 않는데 트램으로만 바꾸는데 아예 노선이 백지화한다고 정말 오해하고 있다. 대구 서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낙후된 도시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시철도역 하나 제대로 지나가지 않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내년에 도시철도가 아닌 고속철도역이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 때문에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배 기자, 정작 서구 주민들은 기뻐하는 눈치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는 그 대구 도시철도역을 살펴보면 네.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 1호선역 30곳 중에 서구 지역을 지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호선은 없죠. 네. 29개 역을 품은 2호선 중에는 내당역이 유일하게 서구에 있습니다. 반고개역, 그 행정구역이 두류동입니다. 두류역은요? 달서구 두류역입니다. 네. 3호선 30곳 중에는 공단역, 원대역, 북구청역 이렇게 세 곳이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서구 중심과는 거리가 먼 북구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서구는 그 도시철도 오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역세권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하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서구 주민들은 평리, 내당, 비산 등 그 서구 중심지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4호선이 지역 발전의 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도심을 통과하는 도시철도가 그 행정구역의 중앙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도시철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교통오지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서구 중심에서 서구 입장에서 보면 도시철도를 통과시키는 것이 수건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구의 꿈이 산산조각날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산산조각은 나왔습니다. 예. 네. 저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계획부터 살펴보셔야겠습니다. 2018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가운데서 이 4호선 대구 시민들은 순환선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만평 내거리와 신평리 내거리, 또 두류 내거리를 거치면서 평리, 내당, 비산동 등 서구의 중심을 지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정이니까 예정입니다. 네, 예정이죠. 근데 이제 대구시가 노면전차로 불리는 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뒤에 4호선이 이제 백지화가 될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서구 주민들도 대구시의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나오죠, 네. 그죠? 네. 트램 도입이 4호선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렇게 반발이 거셌던 겁니까? 네, 그 지난해 5월 16일에 그 대구시가 그 대구 경북 연구원과 함께 그 2019년 제1차 대구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걸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이날 포럼에서는 그 서구 중심을 지나는 도시철도 4호선, 아까 순환선이라고 했죠. 이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우리가 흔히 이제 BC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 1.0을 넘어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통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경제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0.76 정도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전철로 불리는 AGT 방식 대신에 요 트램을 적용하면 교량 설치비 등이 이제 빠지면서 애초 사업비가 한 1조 6천억 원 정도 예상됐는데 915억 원 정도로 이렇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램의 이제 핵심 정책 노선으로는 서대구 연결 노선이 제시됐는데요. 네. 3호선 공단역에서부터 KTX 서대구역, 또 2호선 죽전역과 1호선 상인역과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공단역에서 달서천을 횡단해 서대구역과 연결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만평역에서 기존 도로를 이용해 평리 지하차도를 통과해 서대구역에 닿게 하는 두 가지 연결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모두가 기존 4호선 노선과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지난해 9월 9일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비전을 발표하면서 서대구 역세권과 도시철도 1, 2, 3호선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트램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가 순환선 노선과는 별도로 2018년이었던가요? 여름이었는데 신교통 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요령을 벌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이렇게 트램 3법이라고 하는데 2018년 2월 개정이 완료됐다는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죠? 근데 한 달 뒤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트램을 포함한 신교통 시스템 구축을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램이 정말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이 트램이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의 주요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서구를 중심으로 통과하는 기존 4호선 노선의 BC 비율이 낮아서 이제 트램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대구시의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서구 주민들은 집 앞에 도시철도가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이게 지금 뭐 트램이라는 이상한 게 지금 도로를 막고 철로를 놓는다는 거죠. 언급이 되니까 네. 지금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김대현 대구시 의원은 이게 도시철도는 경제성이나 설치 용이성 만을 따져서 하는 인프라가 아니다. 또 비용 대비 편익 분석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세대 부담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비판했는데요. 네. 우리 집 앞에 도시철도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걱정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치명적인 상황인 거죠. 이상하게 다른 구역에서는 트램 이야기가 없습니다. 굳이 꼭 서구에서만 이렇게 트램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주환 세구 의원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대구시 트램 노선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그 서구 중심을 지나는 4호선 건설은 백지화되거나 또 서구 외곽만을 지나는 그 트램 노선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과연 대구시가 4호선을 국토부 승인 받은 그런 안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허주영 철도 시설 과장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극구 부인이라고. 네. 그래서 4호선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낮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이 4호선이 장기 과제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서 사업성이 더 좋은 트램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전철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트램으로 노선은 유지하면서 트램 기종만 트램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그 노선이 바뀌지 않는데 트램으로만 바꾸는데 서구 주민들은 아예 노선이 백지화한다고 정말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네, 지난해 5월 16일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4호선 노선은 변경된 게 하나도 없다고 또 이제 허주영 과장은 강조했습니다. 공단역, 죽전역, 또 상인역을 서대구역과 연결하는 핵심 정책 노선도 하나의 안으로 상정한 것이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이제 거듭 주장했는데요. 또 4호선의 그 서구 중심 통과 무산을 걱정하는 김대현 대구시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허 과장은 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기 전에 김 의원이 대구시에 미리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4호선 노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서구 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니 액션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조금은 이상하네요. 네, 그런 뒷얘기가 있었다 그죠? 배 기자, 그렇다면 신교통 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용역은 계속 진행하되 그 계약 만료 시점이 그 미뤄진 겁니다. 2025년에 완공할 대구 신청사 또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런 굵직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구시 설명입니다. 네. 올해 6월 말까지 그 트램 설치 가능 노선을 살펴보고 또 시민 공청회 같은 공론화 과정을 밟은 뒤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구시는 신교통 시스템 용역이 기존 4호선 노선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결코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서구에는 서대구 고수솔도역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서대구 복합 환승센터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 대개발에 맞춰서 도시철도망이 구축되는 것도 우리가 모두 기대를 해봄직도 합니다. 대구시의 말대로 기존 4호선 노선이 서구 중심으로 통과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건은 판결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뒷이야기까지 배 기자가 준비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법정 너머의 그 일이 아닌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오늘은 우리 흔히 그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다가 생기는 이런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기자도 이 사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구에서 20년째 이렇게 미용실을 운영하던 49살 여성 A 씨가 사장입니다. 또 이제 46살 남성 B 씨가 또 단골 손님으로 이제 이 미용실을 찾았었는데요. 사장인 A 씨가 B 씨의 머리카락을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고 또 염색하는 과정에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 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두피에 발라서 손님의 얼굴과 목 부위까지 성분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얼굴에 수포가 생기고 또 목 피부까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A씨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염색을 할 때 네.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테스트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아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염색을 해주는데요. 별도로 뭐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피가 한 번씩 얼얼했던 기억은 있는데요. 피부염을 뭐 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미용업 종사자는 그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인 아까 말씀드린 파라필렌 디아민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손님의 팔 이런 곳에 동전 정도 크기로 몇 방울 떨어뜨려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한 뒤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 업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미용사 A씨를 기소했던 겁니다. 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이런 주장과 달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유를 좀 들여다볼까요? 법원은 손님 B씨가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같은 염색약으로 시술을 받았는데 별다른 알레르기 증상 등 이상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피부염 발생 당시에도 B씨는 염색을 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얼굴과 목 부위에 수포, 또 발진 증상을 보인 점을 고려했는데요. 사전에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B씨에게 이 증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다, 예상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네, 법원이 이제 무죄 판결을 내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 네, 통상적으로 그 염색약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는 그 염색하기 이틀 전에 그 2차례에서 걸쳐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과연 그 현장의 미용사들이 이걸 이틀이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죠. 저 테스트에 소용되는 시간, 그다음에 횟수, 일반적인 미용실의 여건, 통상의 미용사에게 염색을 하러 그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매번 그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할 것을 또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종전에 같은 성분으로 구성된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 염색을 했는데도 이상 반응이 없었던 손님 B씨를 상대로 반드시 그 사전에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실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이렇게 재판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또 그런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님이 염색 시술 이후 이상 증상을 보인 시점, 또 증상의 내용, 치료 경과 등을 보면 A씨가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소 내용을 보면 염색약 부작용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의 염색약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반적인 고지 의무는 존재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미용실에서 이 염색약의 알레르기 저도 한 위험을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요. 네, 이게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길을 쫑긋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본 손님 B씨의 파라페닐렌 디아민 등의 성분이 함유된 염색약으로 수차례 시술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이상 증상을 보인 적이 없어서 미용사 A씨에게는 고지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A씨가 그 당시 손님 B씨에게 그 알레르기 반응에 관한 사항을 고지했더라도 이 손님이 염색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거나 또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실시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다 아무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손님에게 그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 사정이 손님의 피부염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리고 이게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가 해도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미용실에서 염색을 할 때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그런 과정은 안 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거죠. 그냥 여기 이제 지금처럼- 대법원에서 네. 확정이 나야 이제 이게 그래 최종적인 판례로서 판례로 활용할 수 적용을 있습니다. 할 수가 있겠다 그죠? 네.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재밌는 사건 한번 들여다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시사토크 2호 공감 올해 첫 번째 시간에는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지 결정, 트램 공포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오지 서구, 그리고 새로운 코너죠. 사건 앤 판결, 미용실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 재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저희 시사토크 2호 공감은 올해도 지역의 이슈를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달해드리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